바로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자본이 있니? 그럼 부모님은 잘 사니? 너 능력은 있니? 그래서 셋 다 아니요가 되어버렸죠. 필리핀에서 노하우나 조언을 얻고 처음에 무작정 시작했는데 반년은 솔직히 좀 개판이었어요. 네. 구성에 개판으로 하셨구나. 나 몰랐는데. 오늘의 모임이 나의 변환점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엄청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제 옆에 있는 분이 바뀌었죠. 안 닮아서 바뀌었다고 한눈에 알아보실 것 같은데. 아, 그죠. 네, 선우 리더님이랑 제가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리더님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네, 선우 리더님 처음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소개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린스핀과 함께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저도 꿈을 갖고 같이 달려가고 있는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공부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선우 리더님이 처음 딱 뵀을 때는 한국말 되게 잘하신다. 뭐 국적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아마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네. 아까도 모임을 하고 왔는데 네. 오자마자 바로 영어로 막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편하게 한국말로 해라 했는데 일단 저는 혼혈이고요. 일단은 한국말은 이제 어머니가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아버지가 고향이 방글라데시이시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해외 여기저기 왔다 갔다도 했고 학교도 해외에서 나오고 해가지고 사는 동네도 이태원이거든요. 다양한 문화를 같이 겸비하고 있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한국어는 늘 수밖에 없었고 네. 한국어가 늘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난 선우 리더님이 준비할 때마다 항상 한국어 못하는 척을 해가지고 저희가 약간 은방을 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한국어를 굉장히 잘한다는 점. 그리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그리고 저는 터키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터키어 좀 가능하고 많이 까먹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터키어 관련해가지고 한번 과외도 받았잖아요. 제가 살롱 1회 했었는데 그때도 한번 했었죠. 그거 좀 이따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얘기해보고 저는 아버지 모국어도 방글라데시어 간단하게 의사소통만. 방글라데시어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아랍어로 그냥 아슬라무알레이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 약간 예전에 무한도전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자주 나와요. 그렇구나. 아무튼 너무 재밌는 내용 오늘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선우 리더님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서 네네. 계속 목말라 있었고 네네. 찾아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20대 초반부터. 네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경제적인 자유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갖게 됐는지. 제가 원래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10대 후반 때부터 엄청 놀았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때부터 약간 나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이? 네, 생활이 완전 그냥 노는 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였다가 성인이 딱 되니까 한국말로 이제 현타가 이제 너무 세게 와가지고 이제 좀 그때부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물음표가 막 머리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보다 좀 앞서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예를 들면 어떤 모임 자리나 아니면 술자리나 이런 데 나가게 되면은 나이가 차이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20살이었으니까 30대나 40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인생 좀 좋은 좀 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유독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 뭐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회사 한 3-4개 정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고 너의 가치관을 만들어라 막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걸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뜬금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많이 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길은 없을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을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단 경제적인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공부를 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라는 길을 알게 됐고 바이오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맞아요. 거네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게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여러 가지 기회가 오고 인사이트가 오는 거 물론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또 모여 있는지 처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갔었는지. 처음에는 되게 우연이었어요. 20살이 뭘 알겠어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뭐 20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 막 이런 거 검색하고 하니까 가져와 게리 베이너처 아니면 뭐 동기부여 연설가 분들 되게 많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런 사람들 실제로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부자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책을
멋져. 제가 처음 접했던 책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었는데 그분이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 책을 딱 읽고 내 주변에 부자 아빠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내 위치에서 부동산 재벌이 어딜까? 부동산에 그게 가장 월등한 곳이 어딜까 했을 때 제가 이태원이었기 때문에 한남 더이 아니 뭐 나인원 한남 이런 데가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쪽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만나보자 해서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정장 딱 입고 머리 딱 한 다음에 그 날 그냥 갔죠. 그 근처 부동산이랑 회계사 이 두 군데를 싹 다 검색해가지고 싹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무작정. 그래서 이제 똑똑한 다음에 일단은 누구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떨려서 말을 떨었는데 그 사람은 외국이니까 떠는 줄 알고 그냥 제가 이런 책들을 받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런 부동산 사업이나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고 그쪽으로 한번 꿈을 만들어 가고 싶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7군데 갔거든요. 7군데 갔는데 5군데 까였고 첫 번째로 간 한 군데 마지막으로 간 두 번째 군데에서 얘기가 통했는데 첫 번째 군데는 갔는데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였어요? 회계사분이었거든요. 네. 회사분이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니까 딱 그럼 잠깐 들어오시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너 이야기를 말해봐라. 해서 제 이야기 드리고 제 꿈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이런 길을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자본이 있니? 그럼 부모님은 잘 사니? 너 능력은 있니? 그래서 셋 다 아니요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바로 포기하러 가더라고. 안 된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딱 든 생각은 거기 가기 전에 부자아빠 가난아빠 읽고 갔잖아요. 거기에 가난아빠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약간 멘탈적인 부분? 그죠?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들을 해나가는지 그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봐야겠다. 왜냐면 몇 번 안 갔으니까, 처음 간 거였으니까. 한 5군데 까이고 나니까 좀 흔들리더라고요. 집에 갈까 말까 하다가 나가는 길 눈앞에 저기 한 군데 더 있네? 거기 밖에서 왔다 갔다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들어갈까 말까. 또 까이진 않을까 이렇게 좀 두려움도 좀 있었고 결국엔 들어갔죠. 그래서 일단 들어갔는데 20대 후반에 젊은 분이 저를 또 맞이해 주셨어요. 똑같이 얘기했죠. 제가 뭐 손님으로 온 건 아니다.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당신이 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서 왔다 하니까 이제 앉으세요 하고 커피 한 잔 내주면서 똑같이 이야기해달라 하는데 그 사람은 달랐던 건 뭐냐면 다 듣고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짜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자산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전 그 날 가장 큰 깨달음은 뭐였냐면 부자 아빠가 실제로 있구나. 그때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러면은 하루만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창업 모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인분의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만나고 싶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찾아가는가 이렇게 해서 조언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거 진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저도 사실 제가 처음에 사업이라 할 건 없고 뭔가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자 했을 때 콜드 DM이나 뭐 콜드 메일 같은 걸 되게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거나 하면서 너무 막 유명하신 대표님들은 처음부터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지만 성과를 이루고 자기 능력으로 어떤 분야에 이제 최고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보면서 그분들한테 무작정 메일을 쓰고 했었는데 정말 그분들 중에서 만나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저 1차적으로 저도 놀랐었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 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게 많이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점. 그래서 저는 제가 회사를 안 다니고 나와서 뭔가 도전해보면서 생각보다 사회가 따뜻하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도 비 오는 날 거기 들어가서 어쨌든 그런 대화에서 리더님도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좋네요. 린치핀. 그러면 그때 독서 모임이나 창업 모임이나 이런 거 찾게 됐잖아요. 그럼 린치핀은 어떤 계기로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린치핀은 어떻게 보면 저희 터닝 포인트인데 부자 아빠 읽은 그때부터 제가 반년 동안은 진짜 찾아다니고 책만 읽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약간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흐르는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구나, 데이터가 생기잖아요. 네. 어느 날 이제 린치핀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제가 나가게 됐죠. 가게 되니까 독서 모임에 있어서 어떤 대화의 흐름이라든가 농도가 다르다? 네. 다르다. 농도가 달라가지고 그냥 물어봤어요. 어떤 일 하시냐? 나 좀 궁금하다.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안 알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모임을 한 2달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나가면서 계속 갈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도 이제 그냥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따로 만나서 사업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저도 그때 린치핀에 대해서 처음 알게 돼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서 린치핀이 되게 비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거의 2년 좀 됐네요. 벌써 시간이 좀 빠르지만. 저는 선우 리더님 처음 만났을 때를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냥 후드티 쓰고 와가지고 되게 그냥 애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최근에는 네, 어쨌든 네.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면서 네. 훨씬 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잖아요. 네. 처음에는 독서 모임 참여만 했다가 어떤 기업의 작은 범위가 이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무자본이기도 하고 리스크 없이 내가 도전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빈에서 노하우나 조언을 얻고, 처음에 무작정 시작했는데 반년은 솔직히 좀 개판이었어요. 네. 독서 모임 개판으로 하셨구나. 나 몰랐는데. 네. 개판이었고, 직감에서 이런 거 했으면 안 됐구나. 그러면 안 그만하면 안 됐었는데, 됐었는데. 그만하면 안 됐었는데, 그분한테 좀 무례했던 것 같다. 그분 되게 무례했는데 내가 너무 그냥 가만히 있었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저의 성장이었는데,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책을 억지로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사람들과 나눠야 되다 보니까 책에 대해서 제가 엄청 잘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책을 읽는 질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의 질문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 책을 읽고 상대방이 어떤 관심사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제 연결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운영은 다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운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뭐 네. 분위기를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다시 나오게 또 만들어야 되고, 공유를 하면서 사실 카리스마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나름의 이제 규칙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그거를 되게 잘 운영을 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서 선우 리더님 모임이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그럼 독서 모임 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솔직히 아까도 그랬는데, 네. 제 모임에 와가지고 끝날 때 어땠는지로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는데, 오늘의 모임이 나의 변환점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엄청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줬을까, 이 모임 하나로. 그럴 때 엄청 큰 뿌듯함과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게 나 때문에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구나, 거기서 큰 만족감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조성해드린 거는 맞으니까. 음. 네. 그럼 오늘은 무슨 책 가지고 가셨어요? 오늘은 탁월함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분류는 자기계발 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기계발 서적인데, 제가 초창기엔 자기계발서 많이 읽었는데, 사람들이 자기계발서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도 꽤 있잖아요. 뭔가 난 똑같은 얘기 네, 한다. 똑같은 얘기한다, 당연한 얘기한다, 네. 뇌 근육만 찬다, 뇌 근육이 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읽었을 땐 너무 달랐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꼈고, 왜냐면 되게 짧고 사진도 많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 있는 자기계발서랑 많이 달라요. 교보문고에 이달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MD들이 선정한 코너인데, 거기에서 뽑힌 책이에요. MD들이 읽고 이거는 사람들이 좀 더 읽었으면 더 좋은 영향이 많겠다 하는 책들을 매달 뽑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 책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될까, 그래서 읽어봤는데 와, 이건 대박이다 해서 저를 자기계발서 안 하거든요. 근데 딱 하게 됐죠. 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자기계발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걸 읽고 나서 나 이거 읽길 너무 잘했다, 후회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책으로 일단 스타트를 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다른 자기계발서랑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일반적인 자기계발서, 본인의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느낌?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맞다, 이런 식의 약간 정답을 알려주는 느낌이라면,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들이 좀 건드려줘요. 톡톡. 생각해볼 질문들이구나. 네. 약간 건드리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신기했던 건 그걸 읽으면 사람마다 해석을 다 다르게 해요. 그게 재밌죠. 네,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 부분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책이지만은 몇 시간씩은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탁월함의 발견? 저희 이 책 관계가 없습니다. 예, PPL 아닙니다. 네, 예. PPL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PPL 전혀 지금 아닙니다. 역대 네. 최고로 이제 올해 책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네. 제가 설명을 덧붙여봤습니다. 좋습니다. 탁월함의 발견 너무 좋네요. 그러면 어쨌든 선우 리더님도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목표가 없이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선우 리더님이 그리는 삶의 목표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책에서 확신을 얻었는데,
다수성가 기준으로 수많은 창업자분들, 기업가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느꼈던 거는 와, 이 사람들이 바닥에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과정에 있어서 지불한 어떤 대가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 위치까지 갈까, 이런 것들 봤는데 그게 본인만의 철학도 있고 어떤 신념, 의미, 내가 지구나 어떤 사회나 인류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고 제가 되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분들이 그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을 번다라고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런 그릇이 되고 싶다. 돈은 당연한 거지만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면서 의미를 사회에 만들고 나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저도 그걸 위해서 자유기업가가 되는 게 목표라는 생각으로 꿈을 꾸게 됐어요. 저는 진짜 그거 되게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돈을 번다. 물론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이제 1차적인 어떤 목표가 돼야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조금씩 바운더리가 커지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제가 피아니스트 조성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연주하고 하는 음악을 들을 때 사실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꿈 중에 또 하나가 조성진 님이랑 친구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친구를 먹는다는 거는 동등한 어떤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자유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높은 레벨의 자유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자유. 그 사람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조성진이 굉장히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연주를 하는데 그 완성도 높은 연주를 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감내해야 했을까.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나도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선우리님 이야기 들으면서 자유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그릇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되네요. 그래서 저도 인맥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인맥이, 지금은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한 레벨은 돼야 그 사람이 내 지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원래 알던 분 중에 많이 올라가는 분 있어요. 얘 이름 얘기해도 되나? 네, 맞아요. 조한환이라는 형도 있고, 그 사람들과 내가 진짜 친구로서 동등하게 하려면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서 저도 빨리 이걸 키우고 싶네요. 좋습니다.